자, 드디어 이번 특강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다룰 마지막 예제 문제가 되겠네요. 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그 구의 부피, 구에서 어떤 특정 영역의 이제 부피를 계산하는 이제 회전체의 최적을 이용하는 응용 문제, 공간 도형 문제에서 하나와, 물론 이때 이제 평면의 구와 평면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에 관한 문제까지, 사용 문제도 뭐 논술 문제, 기하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응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구의 부피에 관한 것들은 구의 부피, 회전체의 최적,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에서 최근에 뭐 비교 과정이 때문에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간단한 그와 관한 방식의 어떤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출제 문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빠뜨리지 말고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가.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벡터의 내적에 대한 이야기하고서 있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이제 평면의 법선 벡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벡터 관계식으로, 벡터 방정식, 평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줬어. 그래서, 위치 벡터에 대해서, X의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어떤 A 벡터와의 위치 벡터 관계에서 그것의 차에, 그치? 내적을 했었을 때, 즉, 뭐, 여기서 x-a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어떤 점 P로부터 특정 점까지의, 그치? 그은 선분이지. 그러한 이제 선분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평면에 대해서, m 벡터가 수직일 때, 즉, m 벡터 내적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0이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m 벡터가 존재하게 되고, 이 m 벡터를 평면의 법선 벡터, 뭐, 평면 백선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제시문상에서 정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에 이런 법선 벡터들을 응용해라, 혹은 이 법선 벡터의 정의식 등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벡터적 정의식은 이제 조금 생소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응용하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제시문 다에서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 할 때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을 한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에 대한 벡터적인 표현을 준 거야. 그치? x-a 벡터와 x-b 벡터의 선분 벡터지. 선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자, 그 선분 벡터들의 내적이 0이 되어진다. 직교한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두 점 A, B를 끝점으로 하는 원에서 지름에 대해 원주 위에 한 점을 그었을 때 그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빗변이 아니라 그 짧으면 두 개에 대한 내적이 항상 0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근데 요거를 평면에서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할 수 있다? 구에서도 똑같겠지. 그치?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을 자르면 그건 항상 원이 나타나니까 그와 같은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 공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벡터 방정식으로 구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준 겁니다. 좌표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주어져 있다. 자, 선분 PQ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 하자. 자, 부등식, XP 곱 XQ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내적이지. 내적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를 만족하는 점 X의 집합을 A라 하고, 등식 XM 곱 내적 PQ를 0을 만족하는 점 X의 집합을 집합 B라고 하자. 집합 A와 집합 B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문제 1. B에 의해 잘린 A의 두 부분의 부피의 B를 구하시오. 네, 구하시오란다. 구하시오. Y equal fx에 대해서 이거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식을 준 거야, 아예. 자, 문제 2번에 PQ 벡터가 1, 2, 위치 벡터를 아예 줬어. 벡터 식을 갖다가 위치 벡터 형태로서 정의해 줬어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 조건에서 얘기한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그치?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지. 이 영역에 대해서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두 가지 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구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뭐 XP 내적 조건의 문제에서 XP 내적, XQ의 내적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등식을 다루기 전에 그 등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계의 영역부터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치? 결국 XP 벡터라고 하는 것은 OP 벡터 마이너스 OX 벡터니까. 그치? OP 벡터 마이너스 OX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요거의 내적과 그 다음에 XQ 벡터, 그치? OQ 벡터 마이너스
OX 벡터가 될 테니까 이 벡터의 내적, 뭐 마이너스 붙여서 순서 바꿔줘도 상관없어. 그러면 결국 OX 벡터라고 하는 것이 PQ를 끝점으로 하는 뭐와 같다? 그렇지. 제시문 다에 의한 구의 방정식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X의 위치들은 어디야? 구의 표면이 되어지고 PQ는 구의 그치 지름의 한 쌍이 지름 끝에 한 쌍이 되겠지. 그래서 구가 있었을 때 PQ가 양쪽 끝에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X 벡터가 구 표면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자, XM과 PQ의 내적도 이제 뒤에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이제 제시문 다에서 집합 A.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내부의 영역이 표면과 내부의 영역, X니까 표면과 내부의 영역이 곧 뭐다? 그치? 집합 A의 영역이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제시문 나에 의해서 집합 B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집합 B는 점 M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PQ 벡터인 평면이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보자. 자, XM 벡터와 XM 고 내적, XM 내적, 그 다음에 PQ 벡터가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XM 벡터에 대해서 이 집합 P는 공간에 있는 어떤 점 M을 지나고, 그치? 이 PQ가 이제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요걸 이제 보면은,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OM 벡터 마이너스 OX 벡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요걸 갖다 M 벡터라고 하는데, M 벡터 마이너스 X 벡터. M 벡터 마이너스 X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OM 벡터와 OX 벡터. 요거는 이제 임의의 점이니까. 그치? 어떤 점들이니까. OM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차에 이루어지는, 그치? 벡터의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평면에 대해서, PQ 벡터가 이제 수직이니까, OM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OMX의 평면에 대해서, 얘가 PQ 벡터가 이제 수직인, 그런 이제 벡터가 되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법선 벡터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이 X의 집합들을 갖다 우리 집합 B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요 M이, 사실은 요 M이 지금 그 전에 뭐라고 적용되어 있어? PQ를 갖다가 PQ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금 이렇게 M이라고 봤거든. 문제 조건에서. 자, M이라고 봤었을 때, 요 X는 이 구의 표면상의 점이었잖아. 그치? 앞에서. X는 구의 표면상의 점이었고, XM 벡터와 지금 PQ 벡터를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XM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이래.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직각 관계에 의해 가지고 PQ bek터가 X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면이지, X의 위치들을 적당히 잡아보게 되면, 그치? 지금 XM의, 결국 XM이, 요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내적 조건을 만족하는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X라고 하는 것은 구의 표면에서 요걸 갖다가 3분의 길이를 3대1로 나누는 수직인 평면을 잘랐었을 때, 알겠지? 그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이 원주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지금 X 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게 여기에 수직일 수밖에 없지, 그치? PQ의 수직으로 3대1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잘라버리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그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이 구의 표면 위에 있으면서 결국은 M을 중심으로 하는 단면의 원의 원주상의 점이 지금 X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정의된 것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PQ 벡터가 뭐 법선 벡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되도록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게 된 거야. 자, 그걸 해석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뭐 부피를 우리가 부피의 비를 나누어지는 두 부분의 부피의 비를 구해서 구의 부피의 비를 다루는 거니까 각각의 구의 부피의 비를 갖다가 여기를 우리가 V1, 여기를 우리가 V2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그림 뭐 주어진 이렇게 간단한 도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 점 B에 의해서 같이 B에 의해서 잘린 A의 부피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집합 A는 9고 요게 지금 평면 B가 되겠지. 그래서 평면 B에 의해서 잘린 구의 부피를 갖다가 V1, V2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여기에 각각의 영역들을 갖다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에 이제 우리 요럴 때 요 조각의 구의 조각의 부피를 구할 때는 중심을, 그치? 구의 중심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에 대한 원으로 이렇게 중심축을 하나 잡아주고 뭐 PQ를 이렇게 잡아줘도 좋겠어. 알겠지? PQ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거기에 수직인 PQ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고 있는 점 M을 갖다가 지나도록 이렇게 단면을 잡아준 후에, 그치? 여기에 있는 요 원의 부분에 있는 요 각각의 원의 두 개의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 X축 주변을 지름을 지나는 중심의 축을 갖다 하나 잡은 후에 요걸 회전해서 우리가 부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잡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때 요 그 길이 관계들을 갖다가 3대 1의 내분점 관계가 있으니까는 이 구의 중심을 원점 5로 잡고서 여기를 2a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해줘도 되겠지. 2a-2a에서 총 4가 되도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게 3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가 정확히 a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역은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2a까지. 만일 요 부분에 대한 방정식, 반지름이 지금 얼마? 구의 반지름이 지금 2a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2a의 방정식을 가지게 되고, 이때 2a, x제곱 플러스 y제곱 2a의 방정식에 대해서 y에 관한 식을 루트, 그 2a의 제곱이지.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이렇게 방정식으로 놓은 후에 인테그럴 a에서, 그러면 요 곡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지. a에서 2a까지에 대해서 루트 파이 2a의 뭐 공식 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졌으니까 x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에 dx를 우리 적분하면 되겠어. 뭐 제곱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곱권 벗겨지게 되고 x의 다항식 형태가 되어서 적분 계산하는 게 가능하겠지. 자, 요 원리 요거 계산하는 그냥 한번 연습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간혹 출제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계산해서 꼭 연습을 해둬.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해도 되고, 요 부분의 부피를 구한 후에 뭐 하면 돼? 요 부분의 부분에 전체 구의 부피에서 요 부분의 부피를 빼서 B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어느 한쪽만 정확하게 구해주셔도 됩니다. 자,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계산으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방법적인 요소만 적용해도 충분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이때 선분 벡터 PQ가 1,2,2일 때,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요 원의 부분을 나타내겠지. 그치? 이것의 평면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어떤 공간에 지금 XY 평면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XY 평면으로의 이제 사형의 넓이를 갖다 계산하는 거야. 즉, 이 평면에 뭘 구하는 거야? 이 평면과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과 XY 평면의 이제 사형각을 구해서, 자, 그 사형각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그치, PQ 벡터가 이 평면에 무슨 벡터였다? 법선 벡터였다. 그 다음에 XY 평면의 법선 벡터에서 법선 벡터끼리의 내적이, 즉 이 두 평면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같이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겠지. 그래서 법선 벡터의 내적을 통해 가지고 두 평면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정보를 얻어내고, 이때 이 원의 면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사이각을 이용해 가지고 XY 평면의 사형의 면적을 구한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사형 문제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때 PQ가 지금 좌표로 주어진 이유는 뭐 때문일까? 굳이 이렇게 좌표로 주어진 이유는, 이게 이제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 1,2,2라고 하는 게 PQ가 뭐였어? 이 PQ가 이게 지름이었단 말이야. 규의 지름. 제시문의 조건에서 야, 이게 구의 지름이라는 거 확실하게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얘기를 해놔야겠지. 지름이니까는 이 PQ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이거의 크기가 곧 구의 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구의 지름이 되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구의 지름부터 구의 반지름을 구해서, 그치? 그래서 PQ의 크기가, 이번 문제에서 PQ의 크기가 곧 3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반지름 R이 이것의 2분의 1인 2분의 3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3대 1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3대 1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구의 중심으로부터 요 끝점까지는 R이 될 테고, 그쵸? 반지름 R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 대한, M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OM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 반지름 R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과, 그치? 그 다음에 지름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걸 3으로 했을 때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하는 점이다 해서 OM의 길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4분의 3의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가 4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얘의 반지름, 이거 원의 반지름, 면적이 필요하니까 지금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원의 반지름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바로 구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B죠. A 교집합 B의 원판의 반지름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고, 요게 4분의 3 루트 3까지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원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게 돼? 원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용해가지고 16분의 27 파이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평면 AB, 이 판이지, 그치? 원판. AB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PQ가 법선 벡터니까, 그치? 법선 벡터 112와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사용하는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0,0,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0,1과 1,1,2에 얘를 M 벡터, 얘를 M 벡터라고 한다면, N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이 뭐가 돼야 된다? 내적에 대한, 내적을 활용해서 이제 그 사이값 코사인 세타, 두 평면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내적에 의해서, 그치, M 벡터, N 벡터의 크기, M 벡터의 크기에 M 벡터, 내적, N 벡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계산 결과만 다룹시다. 벡터 각각의, 법선 벡터들에 대한 성분들을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크기와 그 다음에 성분 곱에 의한 식으로부터 3분의 2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이값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넓이에 대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하여서 취급해 주게 되면 사형의 넓이 8분의 9파이라고 하는 게, 사형의 넓이 8분의 9파이라는 게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 문제는 이 논술형 문제에서 사형 문제로서는 상당히 자주 다뤄지는 주요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기본적인 거는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고, 물론 이 정도 문제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구를 갖다 자르는 단면에서 나타나는 원의 성질에서 구의 지름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면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원을 이루면서 원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사용 구하는 거, 아주 굉장히 흔한 종류의 문제거든. 결국 우리가 수업상에서도 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다루는 거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니까 중요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최종적인 시험 잘 보시고 결과물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